영월군의회가 한우 축사 거리 제한을 대폭 완화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느냐 아니면 청정 이미지를 지키느냐를 두고 농촌마다 갈등과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자영업자들이 자구책 마련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우 구이점을 알리기 위해 도심에 소를 몰고 다니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원주 제주 간 노선 증편 이후 평균 탑승률이 8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시적인 증편이 아닌 동계 시즌까지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산림청과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됐습니다. 북부와 동부지방 산림청이 규정을 어기고 준공한 임도가 무려 200km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농촌에서 한우는 놓칠 수 없는 소득원입니다. 하지만 축사가 들어서면 악취나 소음 민원도 덩달아 늘어나기 마련이어서 한우 축사와 민가와의 거리 제한이 농촌 시군의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축사 악취 못 참겠다며 농민 40여 명이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영월군 의회가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한우 축사 거리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며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영월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시행해 마을에서 100m 이상 떨어져 있으면 한우 축사를 새로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들은 300m인 줄 알았던 거리 제한을 군의회가 일방적으로 축소했다며 악취와 소음 피해를 호소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만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축산업자만 위한 법안을 만들지 말고 거리 제한 규정뿐만 아니라 축사 신축과 증축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증축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한 축사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축사에서는 거리 제한 없이 축사 절반 면적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붙은 뒤부터입니다. 축사 주인은 규정을 따랐을 뿐 주민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허가된 축사 면적의 2분의 1 절반 크기만큼 증축을 내줘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증축 허가가 그렇게 나는데 도내 각 시군에서 정한 소 사육 제한 거리는 100에서 250m, 200에서 500m 사이로 정한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와 비교하면 거리 제한이 느슨한 편입니다. 지금 신의 1위뿐만 아니고 지금 각 여러 면에서 지금 계속 좀 축사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축산업 경쟁력과 청정마을 이미지 훼손이란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영월군 의회는 가축 사육 제한 규정을 세밀하게 하는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우 구이점에서는 살아있는 소를 홍보에 동원하는 등 불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이색 홍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난데없이 소가 등장했습니다. 등에는 숯불구이 메뉴를 알리는 광고 현수막을 두르고 대로변을 여유롭게 거닙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소를 끄는 사람은 인근 한우구이집 사장. 석 달 전 개업했지만 손님이 없자 이목을 끌기 위해 직접 소를 끌고 거리로 나온 겁니다. 광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 그래서 구상한 중에 그래도 송이와 한우 식당을 하니까 이것이 좀 손님들한테 먹히겠구나. 한우구이점에서 살아있는 소를 끌고 다닌다는 좋지 않은 시선도 있지만 일단 관심 끌기에는 성공한 듯 보입니다. 방금 나눈 말도 저에도 잡을 건데 저에도 먹힐 건데 저러고 갖고 다니는 강아지 마냥 네, 불쌍해요 소가 좀. 불황의 늪이 깊어지면서 상인들은 저마다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취약한 설렁탕집은 소주값을 대폭 할인했습니다. 4,000원 받던 소주값을 1,000원으로 내려받으면서 입소문을 타 저녁 손님이 늘었습니다. 좋아졌어요. 소주 드시면서 그 사이드 메뉴도 많이 드시고요.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주 1,000원이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한 명이라도 더 발길을 붙잡기 위한 상인들의 홍보도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난 3월 말 증편 이후 원주 제주 노선 평균 탑승률이 꾸준히 80%를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증편 이후 탑승률은 4월에 84%, 5월에 84%, 6월 85%로 증편 전 85%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 동계 시즌 증편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 원주 출발편은 92%, 토요일과 일요일 제주 출발편은 89%로 주말을 활용해서 제주에 방문하려는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3월 말 증편 이후 원주 제주 노선은 280편의 항공기가 운항하면서 32,5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 응봉산 정산 부근에서 원인 미상의 불이 났습니다.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다니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버리고 다른 오토바이를 훔친 10대는 구속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정다혜 기자입니다. 치악산 산등성이 사이로 헬기가 지나가며 물을 뿌립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치악산 국립공원 인근 능선에 불이 났습니다. 우리 아침 먹으러 올 때 그때 차들이 왔으니까 비행기가 헬기를 물 갖다 퍼붓다 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피해 면적은 0.1헥타르에 불과하고 큰 불길은 1시간여 만에 잡혔지만 화재 장소가 국립공원, 그것도 정상 부근 능선이어서 관계 당국이 긴장했습니다. 주불 진화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뒷불도 지금 뒷불 감시나 저희가 잔불 정리를 계속하고 있고요. 오늘 24시를 넘어서 내일 아침까지. 오늘 오전 6시 30분쯤 원주시 계운동의 한 주택 지붕에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붕에 불이 붙어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수차례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16살 A군을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군은 기름이 떨어지면 훔친 오토바이를 버리고 새로운 오토바이를 훔치는 방식으로 보름 동안 모두 8대의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강릉 방면에서 승용차와 승합차 등 차량 7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로가 통제돼 인근 구간이 30여 분가량의 교통체증을 빚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에 산림청과 소속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였습니다. 동부지방 산림청 등 도내 산림기관들도 업무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조규한 기자입니다. 강릉과 삼척, 태백 등 동부지방 산림청 소속 7개 국유林관리소는 최근 3년간 숲가꾸기 등 산림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 사업엔 산림 기술자들이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20명, 42건이 자격증 대여와 이중 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전상 관리나 일제 조사를 해야 하는데도 소홀했습니다. 또 동부와 북부지방 산림청은 임도 설치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5년간 임도 준공 현황을 조사한 결과 동부와 북부지방 산림청은 관련 규정에 명시된 임도 설치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임도를 준공했다 적발됐습니다. 두 기관이 규정을 어기고 준공한 임도가 95곳, 214.7k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불법 행위자에 대해 행정 처분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엔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반면 산림 헬기와 진화 대원을 활용한 산림 공중 진화대는 이례적으로 모범 사례로 꼽았습니다. 산림 공중 진화대는 지난 4월 부산 해운대 산불을 진화한 뒤 고성과 속초, 인제, 강릉 산불 등 동시다발적인 산불에 신속하게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했다며 감사원장 표창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올 11월 14일에 실시됩니다. 응시 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2일부터 9월 6일까지이고 성적 통지표는 12월 4일에 배부됩니다. 올해도 영어와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져 성적 통지표에 절대평가 등급만 표시되고 표준 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 영역이고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EBS 교재 강의 연계율은 지난해와 같이 문항수 기준으로 70% 수준입니다. 원주시가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원주시는 난임 부부 시술 지원에 대한 연령 기준이 폐지되고 체외 수정의 경우 신선 배아는 4회에서 7회로, 동결 배아는 3회에서 5회로, 인공 수정도 3회에서 5회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 부부를 지원하며 만 44세 이하는 회당 최대 50만 원을, 45세 이상은 최대 40만 원이 지급됩니다. 원주 소방서가 오늘 오전 한국가스공사 강원본부에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 출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대형 화재 및 다수의 사상자가 나오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각 부서별 지휘체계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원주 소방서는 대형 재난은 그에 맞는 지휘체계가 필요하다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 평창 평화 뮤직 페스티벌이 다음 달 2일부터 이틀 동안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평화를 문화로 풀어낸다는 취지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초청 가수의 콘서트와 평화 오케스트라, 청년 창업가 플리마켓, 푸드트럭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특히 영수증 콘서트 방식을 도입해 현장에서 입장권과 함께 이달 중에 평창에서 지출한 영수증을 내면 영수증의 액수에 관계없이 강원 상품권 10,000원을 제공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오늘부터 22일까지 품질 인증 숙박업소를 평가할 KQ 소비자 체험당 300명을 모집합니다. 관광 품질 인증 숙박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소입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